한 라면 회사가 하룻밤 사이에 국민의 적이 되었습니다. 바로 삼양식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8년 뒤 법원은 무죄를 선고했을까요? 1989년 겨울, 공업용 기름이라는 세 글자가 전국 안방을 뒤흔들었고, 마트 진열대에서 라면 봉지가 사라지는 데는 단 며칠이면 충분했습니다. 그 기름의 실체, 그리고 35년이 지난 지금 삼양이 시장 판도를 뒤흔들며 역전할 수 있었던 진짜 이유를 함께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5년 삼양식품의 주가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불닭볶음면 하나를 등에 업고 시가총액 10조 원을 돌파하며 증권가에서는 면비디아라는 별명까지 붙었죠. 반도체 대장주처럼 라면 하나로 시장을 쥐락펴락한다는 뜻이었습니다. 그런데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종종 이런 댓글이 올라옵니다. 불닭이 맛있긴 한데 진짜 삼양라면은 소기름으로 튀겼을 때가 레전드였지. 기성세대 사이에서 전설처럼 회자되는 맛의 정체는 바로 우지로 튀긴 라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맛은 하룻밤 사이에 공포로 뒤바뀌었습니다. 검찰청에 날아든 익명의 투서 한 장이 라면 역사상 가장 큰 파동을 촉발시켰기 때문이죠. 공업용 기름으로 라면을 튀겼다. 그날 이후 우지라는 두 글자는 오랜 시간 동안 금기어가 되어버렸습니다. 1989년 11월 3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찰은 즉각 수사에 착수했고 삼양식품을 포함한 5개 식품회사 대표와 관계자 10명을 구속했습니다. 그날 밤 뉴스 앵커의 첫 마디는 이랬습니다. 비누나 윤활유 원료로 사용하는 공업용 소기름으로 라면을 만들어 팔았습니다. 전국의 안방이 얼어붙었죠. 공업용이라는 세 글자가 만들어낸 공포는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내가 그동안 먹어온 라면이, 내 아이에게 끓여준 라면이 기계에나 치는 기름으로 만들어졌단 말인가? 마트 진열대에서 삼양라면은 사라졌습니다. 100만 박스 이상의 라면이 폐기되었고 3,000명의 직원 중 1,000명이 회사를 떠났습니다. 시장 점유율 30%대였던 삼양라면은 단숨에 10%대로 추락했죠. 노태우 대통령까지 나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습니다. 한 봉지 라면에 담긴 창업주의 꿈. 굶주린 국민을 먹이겠다던 그 절박함은 순식간에 잊혀졌습니다. 그렇다면 삼양라면에 사용된 우지는 정말 못 먹는 기름이었을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아닙니다. 당시 삼양이 수입한 우지는 미국에서 마가린과 쇼트닝을 만드는 데 쓰는 식용 2, 3등급의 기름이었습니다. 미국인들도 먹는 기름이었죠. 문제는 한국의 법적 기준이었습니다. 1989년 1월 개정된 식품공조는 원료 등급을 새롭게 구분했는데 당시 개정된 법적 기준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업계와의 소통이나 유예 기간이 다소 부족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20년 넘게 관행처럼 써오던 기름이 어느 날 갑자기 불법이 된 셈이죠. 삼양은 항변했습니다. 우지 수입 단가가 팜유보다 톤당 100달러나 더 비쌌습니다. 싸구려 기름을 쓰려 했다면 왜 더 비싼 걸 썼겠습니까? 하지만 공업용이라는 단어에 질린 대중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1997년 대법원은 최종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8년간의 법정 공방 끝에 우지는 식용으로 인정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겁니다. 하지만 시장은 이미 삼양을 기다려주지 않았습니다. 진실은 밝혀졌지만 8년이라는 시간 동안 회사는 이미 막대한 영업 손실과 브랜드 이미지 타격을 입은 상태였죠. 흥미로운 건 농심도 똑같은 우지를 썼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삼양만 무너졌을까요? 농심은 이미 식물성 팜유의 사용 비중을 높이고 있던 상황이었기에 전면 식물성 기름 사용을 선제적으로 강조하며 적극적으로 대응했습니다. 발 빠른 대응으로 여론의 화살을 피한 것이죠. 반면 삼양은 끝까지 우지는 안전하다고 항변했습니다. 법적으로는 옳았지만 여론 앞에서는 최악의 선택이었습니다. 결과는 극명했습니다. 1989년 삼양의 시장 점유율은 30%에서 10%로 추락했고 농심은 그 빈자리를 고스란히 차지했습니다. 신라면은 국민라면의 자리에 올랐고 삼양라면은 편의점 한 켠으로 밀려났죠. 경영학에서는 이걸 혁신가의 딜레마라고 부릅니다. 자신이 옳다는 확신이 오히려 발목을 잡는 현상이죠.
삼양은 라면 종주국의 자존심을 지키려다 시장을 통째로 잃었습니다. 20년 넘게 써온 기름을 하루아침에 바꾸는 건 창업 정신을 부정하는 것처럼 느껴졌을 겁니다. 하지만 소비자는 진실이 아니라 안심을 원했습니다. 1990년대 삼양은 생존 모드에 돌입했습니다. 신제품을 내놔도 소비자는 외면했고 마트 진열대에서 삼양라면은 점점 구석으로 밀려났습니다. 우지라면이라는 낙인은 좀처럼 지워지지 않았죠. 2000년대에 들어서도 상황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농심은 신라면, 블랙, 짜파게티, 너구리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시장을 장악했고 오뚜기는 진라면으로 가성비 시장을 공략했습니다. 삼양이 설 자리는 점점 좁아졌죠. 한때 한국 라면의 역사를 연 회사가 3위 업체로 전락한 겁니다. 내부에서는 자조 섞인 말이 돌았습니다. 우리가 라면을 만들었는데 이제는 라면이 우리를 죽이고 있다. 그런데 반전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시작됐습니다. 삼양연구소의 한 직원이 생각합니다. 라면에 꼭 국물이 있어야 할까요? 2012년 삼양은 도박에 가까운 선택을 합니다. 국물 없는 라면, 그것도 한국인 입맛에는 너무 매운 라면을 출시한 겁니다. 불닭볶음면이었죠. 처음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이게 라면이야? 너무 매워서 못 먹겠다. 편의점 발주량은 바닥을 쳤고 사내에서도 실패작 취급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SNS에서 불닭 챌린지가 퍼지기 시작한 겁니다. 외국인들이 불닭볶음면을 먹고 땀 흘리며 고통스러워하는 영상이 유튜브를 뒤덮었습니다. 틱톡에서는 파이어 누들 챌린지가 하나의 밈이 됐죠. 삼양은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소비자들이 알아서 마케팅을 해준 겁니다. 역설적이었습니다. 한국에서 외면받던 너무 매운 라면이 해외에서는 도전해볼 만한 재미가 된 거죠. 삼양은 깨달았습니다. 더 이상 한국 시장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는 걸요. 2017년 불닭볶음면 수출액이 내수를 넘어섰습니다. 한국에서 실패한 라면이 해외에서 먼저 성공한 전무후무한 사례였죠. 삼양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까르보 불닭, 짜장 불닭, 로제 불닭, 매운맛 위에 다양한 맛을 얹어 라인업을 확장했죠. 핵불닭은 기존 불닭의 2배 매운맛으로 더 극단적인 도전을 원하는 소비자를 사로잡았습니다. 불닭은 더 이상 단일 제품이 아니라 하나의 브랜드가 됐습니다. 2024년 5월 삼양식품 시가총액이 농심을 추월했습니다. 1989년 우지 파동 이후 35년 만의 역전이었죠. 2025년 6월에는 시총 10조 원을 돌파하며 면비디아라는 별명까지 얻었습니다. 숫자가 말해줍니다. 2024년 삼양식품 해외 매출 비중은 77%. 이제 삼양에게 한국은 고향일 뿐, 주 무대는 세계입니다. 우지 파동으로 잃어버린 국내 시장 대신 삼양은 글로벌 시장을 통째로 얻었습니다. 1989년 한 통의 익명 투서가 대한민국을 뒤흔들었습니다. 36년이 지난 지금 그 사건의 진짜 승자는 누구일까요? 삼양은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요. 한국 시장의 규칙을 따르는 대신 세계 시장의 새로운 규칙을 만들었습니다. 라면은 국물이 있어야 한다는 공식을 깼고 매운맛은 고통이 아니라 재미라는 공식을 썼습니다. 만약 우지 파동이 없었다면 삼양은 아마 지금도 농심과 똑같은 시장에서 2등 싸움을 하고 있었을 겁니다. 이길 수 없는 게임이었기에 삼양은 게임 자체를 바꿨습니다. 막다른 길이 오히려 새 길을 열어준 거죠. 결국 시장을 바꾸는 건 기술도 자본도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맛입니다. 그리고 그 입맛을 읽는 자가 역사를 씁니다. 다음에 다뤄봤으면 하는 한국 기업의 반전 스토리가 있다면 댓글로 추천해주세요.